자, 현대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피곤하다. 아, 피곤해 죽겠다.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예, 우리의 몸을 축축 처지게 하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사실 피로하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주관적인 자기 증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해내거나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죠. 하루 종일, 즉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놓고는 회사에 출근해서 아우 피곤해 이러시는 분도 많고,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우 피로해 힘들어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보니까요 2069시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긴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근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마 이런 힘든 일을 해서 피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과 관계없이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되는 그런 증상,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정의를 해보면 말이죠. 어떤 원인 질환이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풀리는 일반적인 피로와는 달리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운동을 하면 더 악화될 수 있고요. 심하면 이 피로 증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 생활, 근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사실 직장인은 물론이고요. 뭐 주부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가 피곤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인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많습니다. 네. 우선 이제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또 영양을 잘 못 먹는다든지 또는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 외에도 카페인을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 부족 같은 것들이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이런 원인 질환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이 피로가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원인을 찾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이라는 것은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돼 있죠. 한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요. 직장인의 56% 이상이 수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 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느냐를 확인해 봤더니 보통 6시간 정도 잔다라고 하신 분들이 3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충분히 자야 된다는 시간에 비해서 모자라는 시간 동안 자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만병의 근원하면은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현재까지 확인된 만성 피로 증후군의 큰 원인 중 하나를 바로 스트레스라고 들 수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면역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염증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피로 물질도 많이 만들게 돼서 피로하다 또는 내가 굉장히 우울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 수가 있어서 이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잘못된 식습관도 이 만성 피로의 한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봄철이 되면서 입맛이 떨어졌다 또는 환절기가 되면서 식사를 잘 못하게 되면 이 영양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도 무기력과 함께 피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춘곤증이나 식곤증이 만성 피로 증후군과 좀 구별하기 힘들다 하시거든요. 네. 춘곤증과는 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춘곤증이라는 것은 겨울 동안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다가 햇볕이 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좀 많이 필요해져서 영양 공급과 에너지 대사 사이에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그 공급이 잘 안 돼서 느껴지는 피로를 봄철에 느끼는 것을 바로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이 춘곤증 증세는 대부분 1, 2주 정도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춘곤증으로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졸리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 피로하다, 의욕이 떨어졌다, 짜증이 좀 쉽게 난다, 또 두통이나 근육통도 생겼다 이런 증상들이 이 춘곤증의 한 증상이기 때문에 만성 피로와 상당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춘곤증은 1, 2주 내에 해결이 되는 것이고 만성 피로나 만성 피로 증후군은 적어도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것이니까 구별이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만성 피로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데 잘못된 자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북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허리가 좀 휘어져서 굽은 허리를 갖고 있는 분들, 틀어진 골반이 만들어진 분들, 이런 이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자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근육이 계속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이 만성적으로 통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만성 피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궁금한 게요. 우리가 피로가 오랫동안 쌓이면은 이거를 만성 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 다른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뭐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한데 이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은 엄격히 다릅니다. 네. 다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이 만성 피로는 임상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피로를 말하는데요. 어떤 원인이나 질병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주요 질병으로는 간에 문제가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대사 이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주요 증상은 뭐 비슷하게 피곤하거나 두통, 근육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조금 다른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 극심한 피로와 함께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가운데 2%에서 5% 정도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일과성 피로처럼 잠깐의 휴식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 피로 증상으로 인해서 환자가 매우 쇠약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와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질병에 대해서 듣다 보면 나도 이런 증상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표로 한번 보시면서 이거 한번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 2번은 정확한 이유 없이 미열이나 오한을 자주 느낀다. 3번은 깊게 잠들지 못한다. 4번 무기력하고 자주 우울하다. 5번 목이나 겨드랑이 부위 림프선에 통증이 느껴진다. 6번은 눈이 뻣뻣하다. 7번은 소변을 자주 본다. 8번은 맥박이 빨라지거나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 9번은 눈이 뻑뻑하다. 10번은 입안이 자주 마른다. 11번 잠을 잘 때 땀이 잘 난다. 12번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붉게 달아오른다. 제가 6번을 뒷목이 뻣뻣하다를 잘못 읽었네요. 네. 이런 증상 중에 8개 이상이면 중증 피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개 이상이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는 말이죠. 원인이 단순하지가 않고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진단하고 뭐 치료를 찾아보기보다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그 만성 피로하면은 이 심한 피로감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양하네요.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는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아주 독특하게 요통이나 골반통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통증들은 허리 디스크나 또는 요추관 협착증 이런 거랑 혼돈되기도 하고, 이 통증들이 지속되면 이런 질병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그냥 잠시 후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스스로가 어떤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증상을 안 다음에 병원을 가게 되면요. 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사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이 피로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질병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들에는 빈혈이라든지 또는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또는 감염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 먼저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직업이나 교육이나 사회나 또는 개인 활동이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비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즉 일을 못해야 되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연이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인후통, 세 번째로는 경부 또는 애과부의 림프선의 압통, 네 번째로 근육통, 다섯 번째로 다발성 관절통, 여섯 번째로 새로운 두통, 또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거나 운동 또는 힘들게 일을 하고 난 후 나타나는 심한 권태감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성 피로 증후군 진단 기준을 보면서 내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은 이 병원을 찾아가 볼 텐데요. 병원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진단명이 증후군으로 나타났지 다른 원인 질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만성 피로 증후군을 완벽히 치료할 수 있는 확정된 또는 독립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을 먼저 하나씩 확인하고 그것들에 따른 치료법들을 해보는 건데요. 인지 치료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피로가 올 거야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면 그 피로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요. 또 행동 치료라고 그래서 행동을 고쳐보는 방법도 있고, 운동이나 약물 치료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도 이 피로가 좀 누적되지 않도록 어떤 거 좀 잘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성 피로 증후군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방 수칙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피로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 수칙도 만들어져 있는데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 큰 도움이 됩니다.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도록 하고요. 금연하시는 거 큰 도움이 되고, 술을 가급적 피하시고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음주를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도록 돼 있고요. 또 체중을 줄이라고 돼 있고, 수면은 충분히 취하라. 단 8시간 이상 자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피하라. 또 업무나 공부량을 가급적 줄이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 피로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라 라고 돼 있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지 말고
등산을 즐겨라 라고 돼 있고 하루 일정 시간 동안 1시간 이상이죠. 햇볕을 좀 쬐는 것이 좋다고 이 만성피로증후군을 이기는 11가지 수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평소에 그 직장인들 가운데 이 잠이 부족해서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자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까 8시간 이상은 피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말에 좀 몰아 자는 것도 좀 안 좋은 건가요? 뭐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니라면, 만성피로 상태라면, 또 일반적인 피로 상태라면 몰아서 자는 거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신 분들을 한 번씩 몰아서 주무시면 피로가 많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렇게 몰아서 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건강톡톡 오늘은 이렇게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호호 형제맘님, 충분히 잠을 잤는데 일어나면은 개운치가 않습니다. 자꾸 잠이 오고 몸도 뻐근하고 집안일만 하는 주부인데 몸이 참 힘드네요. 저도 만성피로 증후군일까요? 글쎄요, 뭐 6개월 이상 됐다는 소리가 없으신 거 보니까 네. 만성피로증후군은 아닌 것 같고요. 집안일이라는 게 사실 재미가 없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재미없는 일이 집안일입니다. 사실 일은 크게 나누면 돈을 받는 직업이라는 일이 있고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봉사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 대부분은 칭찬도 듣고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주부들은 이렇게 칭찬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피로해지고 또 느낌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 주부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좀 외부로 좀 나가셔서 다른 활동을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성 피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성 피로. 예, 진단명이 나오지 않으면 만성 피로 증후군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내 사랑 지훈이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물도 적당량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는 아이들과 간식을 먹다가도 잠이 들기도 합니다.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틀림없이 수면에 장애가 있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깨거나 들지 못하는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은 한 번쯤 병원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다음 분인데요. 휴식을 취하고 잠을 많이 자도 늘 피곤한 상태이다 보니까 제대로 생활이 안 됩니다. 만성 피로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하나를 먹고 확 활력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음식이나 약은 없고요.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골고루 드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색깔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색깔이 5가지 이상 색깔이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을 열심히 좀 드시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 섭취도 빼지 않고 하시면 이런 음식들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음식 섭취가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비타민, 종합 비타민 제제를 이용해서 비타민을 보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간 기능과 갑상선 기능이 안 좋아도 만성 피로가 나타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간은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을 쉽게 할 수 없어서 우리 몸에 피로 물질이나 독물질이 쌓이면서 피로하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갑상선 질환은 기능이 많아도 또는 기능이 적어도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사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몸의 온도를 쉽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하다, 춥다, 덥다 이런 증상들을 자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피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